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악화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또 수도권과 중북 지역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각 지역별 초미세먼지 상황이 어떤지, 예보는 또 어떤지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지금 지역별 미세먼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실시간 미세먼지 관측 자료를 고층에 설치된 KBS 카메라 영상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취합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관측 농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도권과 충청 지방으로 짙게 나타나고 있죠. 평소보다 농도가 3배 이상 높은 붉은 지점 보이고요. 전국 대부분으로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을 때인 노란색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해안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상공으로 확산됐던 먼지가 오후 들어서 지상으로 빠르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지금 농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농도가 높은 곳은 보시듯이 서울, 경기와 충청 지역입니다. 먼저 서울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선 지역이 많습니다. 평소에 4배 이상 높은 지역이고요. 앞으로 경보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주말부터 점차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위가 지난 뒤에 농도가 점차 높아지는 상태에서 어제부터는 내내 지금 나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비가 내리면서 농도가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주변에 설치된 농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파구 지역 69 마이크로그램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롯데타워 500m 상공에 설치된 카메라로 바라본 현장 모습입니다. 온통 지금 뿌였습니다. 서울 지역으로는 지금 초미세먼지에다가 안개까지 뒤섞이면서 가시거리가 1km 남짓입니다. 다른 지역도 살펴볼까요? 네, 인근 지역의 농도 보겠습니다. 용산구 111 마이크로그램이니까 평소보다 4배 이상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한남대교 일대 고층부에서 내려다본 한강의 모습입니다. 역시 지금 뿌옇게 나타나고 있고요. 불과 700여 미터 떨어진 한남대교조차 지금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안개와 뒤섞이면서 가시거리가 더 떨어진 모습입니다. 경기와 충청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지역 역시 농도가 곳곳에서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지역에서 평소보다 4배 이상 높은 상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은 오후 들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지금 농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요. 초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지역 앞으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해 섬 지역으로는 현재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처럼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서해를 따라 날아오기 때문에 서해상으로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개의 영향이 줄어드는 오후에도 지금 뿌옇게 보이고 있죠. 미세먼지의 영향이 다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 신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130 마이크로그램이 넘어섰군요. 지금은 그런데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 미세먼지가 언제쯤 거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볼 자료는 미세먼지 예측 모델 자료인데요. 시간대별로 예상 이동 경로와 농도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일단 중국 동쪽 지역으로 붉은 구역이 고농도 구역이 나타납니다. 일부가 새벽부터 서풍을 따라 한반도 방향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고농도 먼지가 밀려오고 쌓이고 정체되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영향을 줄 걸로 예측됐습니다. 시간대별로 살펴볼까요? 먼저 지금부터 밤 9시까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전 내 밀려온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에다 국내 오염물질까지 쌓인 먼지가 확산되지 못하고 일단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또 한 차례 붉은 고농도 구역이 우리나라로 밀려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한 차례 길게 띠를 이루면서 내려오겠는데요. 이후 새벽 6시까지 상황을 보면 이 고농도 구역이 서울, 경기와 충청, 호남 지역까지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는 형태를 보이겠습니다. 서쪽 지역으로 또다시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고농도 미세먼지 띠는 내일 오전 9시 무렵에는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날아갈 걸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내일 오전 시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남부지방까지 내려가죠. 전국으로 농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가 남쪽으로 쓸려 내려가면서 내일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환경과학원이 예측한 그래프 자료를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오늘 오후 시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15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고요. 아까 보셨듯이 내일 새벽에는 또 한 차례 고농도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농도가 치솟겠습니다. 내일 오후가 되면은 점차 농도가 떨어지면서 평소 수준을 찾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일단 내일 오전까지는 농도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할 걸로 예측이 되지만 내일 오후 늦게부터는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내일 낮까지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반적인 미세먼지 상황 알아봤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넘어오면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현태 기자, 먼저 연평도 등 서해안 일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안은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에다가 짙은 안개까지 섞여서 하늘이 온통 뿌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이 KBS 파노라마 카메라가 찍고 있는 지금 이 시각 현재 연평도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서해안의 상황을 단번에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섞여 마을 전체가 모두 뿌옇게 됐는데 카메라와 가까운 화면 아래쪽에서 마을의 모습을 일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평소에는 화면 위쪽으로 바다도 보이지만 오늘은 미세먼지와 안개가 바다를 집어삼켜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1시 기준으로 연평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는 62 마이크로그램으로 모두 나쁨 단계입니다.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106, 초미세먼지 농도는 58 마이크로그램으로 역시 모두 나쁨 단계입니다. 네, 오현태 기자, 그러면 수도권 각 지역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 지역은 오후 들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경기 지역보다는 조금 더 서쪽에 있는 인천 지역이 상태가 더 안 좋습니다. 오후 1시 기준으로 인천 부평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3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인천의 평균 농도도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모두 나쁨 또는 매우 나쁨 단계입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나쁜 가운데 서부 지역이 동부 지역보다 수치가 높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오후 1시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파주 102, 고양 107, 김포 108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천과 양평은 63, 가평은 47 마이크로그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평균 미세먼지는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인 취재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부지방에 미세먼지를 동반한 짙은 안개가 끼면서 항공기 운항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100편 넘는 항공기가 지연됐고 결항 항공편도 속출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지수 기자, 지금 하늘길 상황 어떻습니까? 네, 공항 저시정 경보가 조금 전 해제되기는 했지만 항공기 운항 차질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활주로 가시거리가 400m 미만일 때 저시정 운영 2단계가 발효되는데요. 오늘 오전 5시 40분쯤 이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5시간 넘게 경보가 지속하다 보니 인천공항을 출발, 도착할 예정이었던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집계 결과 오후 1시 기준으로 다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항공편을 포함해 9편이 결항됐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후쿠오카로 향할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항공기 한 편도 취소됐습니다. 안개로 제 시간에 인천공항을 출발하거나 도착하지 못해 100편 넘는 여객기가 지연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출발하려던 항공편을 포함해 100편의 출발이 지연됐고 도착 60편도 제 시간보다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으로 올 예정이었던 항공편 40편은 김포, 제주, 청주, 무안, 대구, 김해 등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항공기 운행이 차질을 빚다 보니 일부 승객들의 경우 기내에서 3시간 이상 대기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공항에 내려진 저시정 경보는 낮 1시쯤 해제됐지만 여파가 계속되면서 승객들의 지연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네, 그럼 가장 상황이 심각한 서울의 미세먼지 현황을 현장에서 좀 살펴보죠. 이미 서울은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지금 도심 한복판에 나가 있는데 밖에서 느끼기에 미세먼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이곳 서울광장 전체가 미세먼지에 갇혀 뿌옇게 변했습니다. 저도 조금 전까지는 마스크를 끼고 서 있다가 방송 때문에 잠깐 벗은 상태입니다. 거리 곳곳에서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금만 얘기해도 목이 아픈가 하면 눈이나 피부가 간지럽기도 해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는 겁니까? 네, 서울시는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권역별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오늘 서울 25개 자치구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2시에 83 마이크로그램, 오후 1시에는 98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는 등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어린이와 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오늘은 짝수날이기 때문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한데요. 장애인이나 임산부 차량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됩니다. 또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등 400여 곳의 주차장을 모두 폐쇄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회정 차량 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시행된 비상저감 조치는 밤 9시까지 유지됩니다. 네,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이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운행하시면 안 되겠죠. 김 기자, 지금도 단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계속 금지되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사업장에서는 교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바꿔야 하고 건설공사장에서도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 상황 알아봤고 그 다음으로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이 충북이죠. 충북 청주를 연결합니다. 이규명 기자, 충북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충청북도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웃돌고 있는데요. 충북 지역은 어제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오후 1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는 청주 58, 충주 68, 단양 82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 미세먼지 농도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인데요. 청주 지역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보며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 구도심으로 향하는 길목인 청주대교의 모습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하늘이 뿌연 상황인데요. 뒤편에 자리 잡은 청주 우암산도 미세먼지 장막에 가려 희미한 모습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주 시민들의 대표적인 산책로인 무심천인데요. 오후 시간 시민들로 붐비는 평상시와는 다르게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에는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간혹 보이는 시민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충북에도 오늘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는데요. 충북도는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등 민간이나 공공사업장들도 가동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는 내일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목요일인 모레부터는 거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 모시고 현재 미세먼지의 상황과 특징, 앞으로의 전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이 센터장님,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농도가 아까 보니까 신촌 같은 경우에는 130 마이크로그램이 넘어섰던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저희가 그 미세먼지 이제 기준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4가지 등급으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나쁨 수준이라고 하면 35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것을 나쁨 수준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 거기다 좀 더 심각한 매우 나쁨을 75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얘기를 75.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130 수준이면은 이제 75에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우니까 매우 나쁨 수준에서도 좀 상당히 더 나쁜 수준의 농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만 넘어도 나쁜 건데 13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미세먼지, 각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우 나쁨, 나쁨. 지금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 표시해드리고 있고, 좀 뒤에는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각 지역별로 좀 나올 겁니다.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미세먼지 상황이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계속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요번 저희가 그 미세먼지 사례는, 그러니까 요번 현상은 좀 2가지 정도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좀 쌓인 것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영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 국내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일요일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우리나라 좀 대기가 정체가 되면서 그 국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뭐 수도권, 그다음에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 농도의 기저 농도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뭐 나쁜 수준의 농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아침부터 지금 서해상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 미세먼지가 남서풍을 타고 이제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면서 농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기는 정체 상태라서 쌓여있는 미세먼지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서쪽에서 지금 또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충북 지역이 특히 심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서해안 지방에, 그러니까 서해상에 위치하고 있던 미세먼지가 남서풍을 타면서 들어오면서 네. 태안을 지나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도권 남부서부터 수도권 북부를 지나면서 하기 때문에 그 수도권 지역, 그다음에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좀 높게 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보된 대로 내일부터는 좀 해소가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아직 지금 그 정확한 내일 예보는 17시에 좀 더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해야겠지만은 지금 현재 보기에서는 내일까지는 좀 이 상황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내일은 이제 그 기류가 북서풍으로 좀 바뀌게 되는데요. 바뀌면서 지금 그 바레만 지역에도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가 좀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바레만 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좀 훑고 지나가는 이런 현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곳곳에서 그 미세먼지 띠가 지나갈 때 고농도, 그러니까 매우 나쁜 수준의 고농도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겠군요. 그러면, 지난해에도 이맘때쯤부터 미세먼지가 시작됐었나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이제 비상저감 조치 기준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난해에는 11월 6일 날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비슷한 시기군요. 네,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돌이켜보건대 지난 겨울을 보면 날씨가 좀 추워지면 좀 미세먼지는 괜찮다가 공기가 좀 맑아졌다가 날씨가 좀 풀리면 다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그래서 4만 4온이 아니라 4만 3이다.
3일 정도 날씨가 추웠다가 4일 정도는 미세먼지가 덮친다. 3만3이다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일단 겨울철에 좀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겨울철에는 일단은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륙의 차가운 공기의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 이 공기의 특징이 좀 차갑고 좀 무겁다 보니까 이 공기의 흐름, 공기의 움직임이 좀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품을 수 있는 그 대기질의 양이 좀 적다 보니까 똑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그 안에 그 오염물질 농도가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뭐 이런 현상들이 좀 있거든요. 네. 또 거기에다가 근데 겨울철에는 또 여름철과 좀 비교해서는 다르게 난방을 위한 뭐 연료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추가적인 또 배출량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겨울철에서의 기류 특성이 좀 북서풍에 뭐 이런 또 기류 특성을 갖다 보니까 국의 영향을 받기에도 조금 더 쉬운 이런 계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북서풍의 영향.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뭐 국내에서 발생된 오염물질로부터 뭐 기저 농도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뭐 국의 영향을 받는다면 이번 사례와 같이 아마 그 미세먼지 농도는 뭐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는 뭐 이제 국외의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중국, 몽골, 그다음에 지금 북한의 배출량도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계산을 하고는 있지 못하고 네. 있지만은 그것도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상당한 양의 미세먼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중일 3국 과학자들이 보고서를 냈는데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이 32%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것과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한중일 요 공동 연구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지 않아서 그 네. 내용 자체를 뭐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근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일단 한중일에 있는 이제 그 대기 과학자들이 아마 최초로 그래도 인정을 한 공동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데 아마 좀 큰 의의가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네. 아마 이 점을 시작으로 해서 좀 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겨울마다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심각해지는 것이 참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만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환경부뿐만 아니라 뭐 정부에서는 또 특히 지자체와 함께 뭐 다각도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국내에서 줄여 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국내 정책을 통해서 그 배출량 자체를 좀 줄여가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 뭐 중국, 일본 등과해서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공동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또 다각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곧 그 배출량이 상당히 줄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예보를 3일에서 7일로 늘렸다고요? 왜 그러신 겁니까? 일단 뭐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을 좀 하실 때 좀 미리 좀 설계할 수 있던 뭐 이런 요구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 좀 미리 알 수 있게끔 하는 또 정책적인 또 필요성도 좀 있었고 해서 저희가 뭐 지난 한 1년 이상의 또 준비 기간을 거쳐서 그러니까 지난 11월 27일부터 주간 예보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직 한 6개월 정도는 저희가 시범 예보 기간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 지금 물론 서비스는 뭐 본 예보나 동일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하고 상황입니다. 있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보 정확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뭐 저희 시작한 지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된 상황이라서 뭐 예. 정확도라든가 이런 건 좀 아직 계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간 예보가 배포가 되고 있고 하루에 한 번씩 배포가 되고 있고요. 에어코리아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상황 신속하게 국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도록 좀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이대균 센터장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대기오염은 국내 요인에다 중국발 스모그까지 겹치면서 발생한 건데요. 지금 중국에도 올겨울 들어 가장 심각한 스모그가 덮쳤습니다. 베이징을 연결합니다. 안양봉 특파원, 지금 베이징 공기질도 상당히 나쁘지만 짙은 스모그 때문에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가시거리가 뚝 떨어져 저도 안개등을 켜고 운전을 했는데요.
베이징 도심의 가시거리는 500m 정도였습니다. 최근 개통한 베이징 다신공항도 가시거리가 200에서 600m에 불과해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사정이 비슷한데요. 텐진과 허베이성을 연결하는 7개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아침 6시 44분부터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있고 베이징과 허베이성을 연결하는 5개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사고 위험 때문에 통제됐습니다. 이번 스모그는 올겨울 중국에서 난방을 시작하고 발생한 가장 짙은 농도의 오염인데요. 현재 주요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베이징 190 마이크로그램을 비롯해 텐진 204, 산둥성 진안 168, 허베이성 서자장 222, 랴오닝성 선양 25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의 2~3배에 이르는 농도입니다. 중국 기상국은 어제부터 북서풍이 불고 있어서 오후엔 빠르게 공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네, 북서풍이 불고 있죠. 그렇다는 건 지금 중국의 스모그가 곧 한반도로 유입된다는 건데 걱정입니다. 우리 대기오염이 이렇게 중국발 영향이 상당히 커서 올겨울 중국의 대기질이 어떨 것인가 관심이 높은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2017년 기준 우리 대기오염의 중국발 영향이 연평균 32%에 이른다는 한중일 3국의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연평균 32%이긴 하지만 사실상 오늘처럼 짙은 농도의 스모그는 겨울에 집중되기 때문에 올겨울 중국 스모그가 어느 정도일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 통계뿐 아니라 베이징에 오랫동안 살고 계신 우리 교포분들을 만나보면 경험적으로 중국의 공기질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또 올겨울부터 중국 동북부 지역 난방을 석탄에서 가스로 교체했기 때문에 오염원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기업들의 대기오염 감축 목표를 당초 5.5%에서 4%로 하향 조정한 건 안 좋은 소식인데요. 베이징 남부 허베이성 서자장과 한단 지역은 중국 최대 중화학공업 지역입니다. 이곳의 오염원 배출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국 동북부 지역의 공기질을 좌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대기 개선 기업 부담이 상당히 들어진 만큼 올겨울 중국발 스모그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더 우세합니다. 한중 양국 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반도 미세먼지의 특징을 재난정보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농도도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지정될 만큼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서울 지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는 분명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3 마이크로그램으로 관측사상 가장 낮았습니다. 다만 선진국 대도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서울의 농도는 2배 정도 높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과거보다는 줄었다는 말씀인데 대중들의 인식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가 대중에게 알려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보도 건수를 보면 2000년대에는 거의 없다가 2013년부터 폭증했는데요. 당시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고요. 또 이때부터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행하면서 대중도 미세먼지를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분이 걱정하는 고농도 시기가 크게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통계를 보면 여전히 1년에 2달 정도는 나쁨이나 매우 나쁨 수준을 보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넘는 날도 연간 15일 안팎에 달합니다. 여전히 고농도 시기가 잦다 보니 국민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주로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네, 그동안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죠. 연구마다 국내 발생이 몇 %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몇 %다, 이런 수치가 매번 달라서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연평균인지 고농도 시기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고농도 시기일 때도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최신 자료로 연평균 영향을 계산한 것이 지난달 발표한 한중일 공동연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자체 발생이 51%,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32% 정도로 계산됐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1년 365일을 평균하는 값이고요.
지난 1월 중순처럼 특정 고농도 시기의 경우 중국 영향이 70% 정도까지 높아진 사례도 있습니다. 네. 연평균으로 따지면 중국의 영향이 32%인데 고농도일 때는 70%가 이른다. 원인이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인데 인체 영향에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네, 사실 이 문제가 전문가들의 의견과 대중의 인식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이 미세먼지는 고농도일 때만 우리 몸에 해로울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보건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전 세계 49명의 학자가 24개국 650여 개 도시에서 하루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사망률 변화를 조사한 자료인데요. 사망률 변화는 고농도일 때만이 아닌 농도가 가장 낮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국내 기준 좋음 수준의 낮은 농도일 때 사망률이 더 가파르게 증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전문가들은 고농도일 때보다 평소 농도를 낮추는 것이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평소 관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네. 금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네, 고농도 미세먼지는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날씨라는 변수가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중반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때만 해도 강한 바람이 미세먼지를 씻어줬었죠. 그런데 주말부터 이 고기압이 찬 성씨를 잃자 한반도는 포근해지면서 바람도 멎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공기질도 급격히 나빠진 겁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중국 역시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바람이 주요 변수라는 얘기인데 최근엔 기후변화 때문에 미세먼지를 해소해줄 바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많은 비나 바람이 불어야 해소되는데요. 겨울철에 폭우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결국 바람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반도에서 바람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초속 14m 이상의 강풍을 분석했더니 이렇듯 감소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연간 100회를 넘나들던 강풍 빈도가 최근엔 20회 미만, 그러니까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미세먼지 해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수도권과 중북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떤 조치가 시행되고 또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환경부 출입하는 김진화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비상저감 조치가 올겨울 들어서 처음 발령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됐던 때 이후론 처음인데요. 환경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북도의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상반기에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포함된 이후 처음이기도 하고 또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넉 달간 이어지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이후 열흘 만에 첫 발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행되는 저감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평소처럼 차를 갖고 나가도 되는 겁니까? 오늘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수도권과 충북에서는 되도록 차를 두고 외출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 오늘 5등급 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마쳤거나 친환경차, 임산부,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서울시에서는 이번 달부터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하는 5등급 차에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하고 있기도 합니다. 충북에서는 관련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오늘 5등급 차 운행 제한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이부제는 수도권과 충북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짝수 날이므로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조업시간 조정 등의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모두 10기가 가동을 멈췄고 41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4개 자치단체는 오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 점검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수도권과 충북의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면 이보다 훨씬 강력한 대책이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4단계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심각한 수준이 되면 재난사태 선포도 가능합니다. 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도 사회재난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면 정부가 새로 마련한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가동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속 일수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됩니다. 경보 단계가 높아질수록 저감 조치 등의 대응도 강화됩니다. 관심이나 주의 경보 때는 차량 운행 제한, 건설공사 시간 단축 등 주로 공공부문에서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경계와 심각 단계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갑니다. 경계 단계에선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자율 차량 2부제를 실시합니다. 심각 단계로 넘어가면 민간에서도 차량 2부제가 강제됩니다. 또 학교나 어린이집 휴원, 휴업은 물론이고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재난사태 선포도 가능합니다. 경계 단계에선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심각 단계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운영됩니다. 4단계 위기경보는 반드시 차례대로 발령되는 것은 아니며 대기 관측이나 예보 상황 등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발령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졌던 올해 3월을 위기경보 기준에 적용해 보면 심각경보는 이틀 정도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그럼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황사와는 달리 중금속을 포함한 온갖 오염물질이 뒤섞여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폐 속에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조기 사망의 원인 물질로 분류되고 있어서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야를 뿌옇게 흐리는 스모그 현상. 안개와 미세먼지는 만들어지는 조건이 거의 같기 때문에 서로 뒤섞여 스모그를 만들어냅니다. 미세먼지는 입자 대부분이 흙으로 된 황사와는 달리 여러 가지 대기 오염물질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주로 뿜어내는 질소산화물과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황산화물 외에도 납과 수은 등의 중금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해로운 물질은 대기 중에 기체 상태로 떠다니다가 햇빛을 받아 화학 반응을 일으켜 고체인 미세먼지로 바뀝니다. 특히 입자의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이하에 불과한 초미세먼지가 더욱 문제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우리 몸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속으로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는 중금속이 염증반을 일으켜서 만성질환을 악화시키고 혈액응고 장애를 또 일으켜서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국내에서 1년에 10,000명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면 부정맥 등 심장질환자와 노약자는 질환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는 단기간 고농도인 상황에서도 위험하지만 오랜 기간 들이마셔 몸에 축적되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가급적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 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좀 더 알아보죠.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예전 같으면 날씨가 이렇게 좀 뿌옇고 흐리면 안개가 꼈네, 좀 스모그가 좀 심하네 이렇게 얘기들 했었죠.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 겁니까? 네, 이 미세먼지의 본질은 이 물질을 태울 때 생기는 가장 작은 먼지입니다. 크게 원인을 보면요, 이 자동차 배기가스, 또 석탄 화력발전소 등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작게는 튀김 요리, 또 숯불구이, 담배 연기부터 쓰레기 소각을 통해서도 농도가 올라갑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는 연간 700만 명이 공기오염으로 숨지는데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폐암, 호흡기 질환을 매개로 일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7,000명이 넘고요. 이 가운데 90% 이상이 초미세먼지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 해에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7,000명. 이 가운데 90%가 미세먼지 때문이다. 예, 초미세먼지요. 이렇게 분석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미세먼지는 사람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앗아가는데 당장 잠깐 이렇게 나가서 마신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미세먼지의 영향은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단기적인 영향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장기적인 영향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이 초미세먼지는요, 폐포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서 또 이게 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심장과 뇌혈관까지 침투해서 네.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겁니다. 먼저 이 미세먼지의 단기 영향을 보면요,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협심증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장기적으로 보면 치매나 이 우울증은 위험은 물론 임신부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저체중아나 조산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폐암 발생 위험까지 높이는데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네. 미세먼지가 발암물질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치매도 일으킵니까? 네, 그렇습니다. 치매에도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똑같이 미세먼지를 이렇게 흡입했더라도 더 취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더 민감한 사람이 있나요? 예, 그렇죠. 이 미세먼지의 증상이 더 심해지는 취약계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그리고 임신부 또 만성질환자는 미세먼지의 악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네. 이 만성질환하면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이거나 또 이 신부전, 부정맥,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들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 꼭 이런 질환이 없어도 미세먼지가 나쁜 날 눈이 따갑거나 코나 목에서 콧물이나 가래 같은 점액이 많이 나오면 미세먼지 영향을 받는 민감한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나쁠 때 기침이 나거나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차다면 미세먼지에 또 취약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오늘같이 나쁜 날 눈이 많이 따갑거나 남들보다 네. 더 눈이 따갑다고 느끼거나 코나 목에서 콧물이나 가래 같은 점액들이 많이 나오면 네. 그러면 나는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사람이구나.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되는 거죠. 똑같은 조건에서 또 숨이 차거나 좀 숨쉬기가 불편하면 이분들도 미세먼지에 민감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높은 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외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요. 이 미세먼지에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면 건강에 해롭다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집에만 있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이 미세먼지에 대비한 이 최소한의 건강행동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네. 이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50까지는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해도 되지만 그 이상부터는 외출 시에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고 말한 겁니다. 네. 또 75가 넘으면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노인이나 임신부, 만성질환자라면 이 기준이 좀 더 엄격해서요. 초미세먼지 35 넘어가는 시점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네. 물론 75가 넘으면 마찬가지로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네. 또 미세먼지가 나쁜 날 당연하겠지만 격렬한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호흡량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은 미세먼지가 체내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75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일단 외출도 자제해야 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된다. 오늘 같은 날은 이미 75가 넘어서 100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은 실내 마스크를 활동을 자제해야 되겠죠. 실외 활동 자제하고 네. 마스크를 쓰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나쁨일 때 오늘 같은 날 환기해야 됩니까?
네, 좀 안타깝지만 일단 환기는 해야 합니다. 네. 이 바깥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루 종일 창문을 닫고 있으면 이 어떻게 될까요? 이 실내에 이산화탄소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이 오염물질이 쌓여서 오히려 건강에 좋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확보를 위해선 미세먼지가 이 나쁜 날에도 하루 10분씩 3번 이상 창문을 열고 환기를 또 해야 합니다. 네. 특히 음식 조리를 하는 경우에는요. 주방 후두 장치를 꼭 가동하고 30분 이상 환기를 해줘야 실내 공기 오염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리를 하거나 청소하는 경우엔 자체적으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 같은 데서는요. 미세먼지가 고농도 시에는 창문을 닫고 기계식 환기시설이나 공기청정기 같은 공기정화 장치를 가동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만약 환기시설 없이 공기청정기만 가동하는 경우라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 중 최소 1회 10분 정도는 환기를 해줘야 합니다. 네. 요리한다고 문을 꽉 닫아놓고 요리를 하고 미세먼지가 많다고 환기를 안 하면 오히려 실내 미세먼지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금방 박 기자와 얘기 나눴지만 미세먼지는 피할래야 피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최성신 기자가 상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면 창문은 웬만하면 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있는 분들은 청정기를 가동하고 주의보가 해제되면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합니다. 환기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 필요합니다. 실내 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새벽이나 늦은 밤엔 대기 정체로 외부 농도가 높아져 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굽거나 튀기는 요리를 하면 바깥 미세먼지보다 더 높은 농도의 유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가 필요합니다. 진공청소기를 쓰면 미세먼지가 더 날릴 수 있어서 청소는 물걸레로 바닥과 물건들을 닦는 정도로 해야 좋습니다. 외출을 삼가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보건용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마스크에 달린 줄을 팽팽하게 당겨 얼굴에 밀착해야 합니다. KF80 이상이면 충분한데 차단율이 너무 높은 KF99는 숨이 가쁠 수 있기 때문에 노약자나 호흡기 환자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귀가할 때 바깥에서 바람을 등지고 옷을 꼼꼼히 턴 뒤 들어가면 실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탓에 코와 목이 불편한 분들은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을 아침 저녁 해주면 좋습니다. 입안과 목을 자주 헹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은 하루 8컵 정도로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세포 활동이 활발해져 노폐물 배출을 돕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촉촉해진 호흡기 점막에 미세먼지가 잘 달라붙어 걸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KBS 뉴스 최상시입니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같은 날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나가야 한다면 마스크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반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막지 못합니다. 보건용 마스크가 필요한데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홍진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스크는 외출 전 챙겨야 하는 생활 필수품이 됐습니다. 미세먼지를 제대로 막으려면 의약 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일반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걸러내지 못합니다. 보건용 마스크와 일반 마스크의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일반 면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거르는 기능이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보건용 마스크에 있는 KF 표시와 그 뒤 숫자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세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습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KF80 정도면 충분합니다. KF94 이상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숨쉬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쓴 뒤 코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마스크를 눌러 얼굴에 밀착시킵니다. 끈을 조절해 바깥 공기가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조이는 게 좋습니다.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일회용 보건 마스크의 적정 사용 시간은 8시간 정도. 잠깐 쓰고 더러워지지 않았다면 다시 써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수준 정도라면은 다시 사용하시는 부분들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스크를 빨면 미세먼지를 거르는 필터가 망가지고 마스크 모양이 틀어져 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일반 뉴스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야 3당이 아직까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오전에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만 처리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지영 기자, 본회의가 아직 시작 안 한 거죠? 네, 당초 2시에 다시 열릴 예정이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정할 예산안 수정안의 정리 작업, 이른바 시트 작업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이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 모여 다시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협상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 하준이법 관심이 많았는데 통과가 됐죠? 네, 오전에 열렸던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한 16개 비쟁점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을 연장하는 안건 등이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오전 본회의 두 번째 안건으로 통과됐는데요. 고 김민식 군 부모 등은 직접 본회의장을 찾아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네, 그럼 오후에 본회의가 다시 열리면 예산안부터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민주당의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산안부터 상정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민생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원내대표 간의 막판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원래 의원총회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현재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의원들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의사 일정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에는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안건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때문에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불발되면 한국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늘 본회의에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내일 오후 2시에 열릴 임시회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독도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소방항공대원들의 합동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9를 부르면 구조될 수 있다는 국민 믿음에 부응한 5대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겠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 안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 5명의 합동 연결식이 오늘 오전 10시 소방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바다 건너 우리 땅 동쪽 끝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5대원은 망설임 없이 임무에 나섰다며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겪을지 모를 위험을 안고 묵묵히 헌신하는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과 함께 슬픔과 위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소방관들은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국가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은 119를 부를 수 있다면 언제든 구조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고인들은 국가를 대표해 그 믿음에 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 김종필, 서정용, 이종후, 배혁, 박단비 대원의 공로를 하나씩 언급하며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다급하고 간절한 국민의 부름에 가장 앞장섰던 고인들처럼 국민의 안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말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소방헬기가 독도 해상에서 추락해 소방대원 5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고 대원 2명과 민간인 1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5 순직대원에게는 1계급 특진과 훈장이 취소됐고 이들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치됩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어제 별세한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한 고도성장기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나 IMF 사태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돼 그룹은 해체됐고 김 전 회장은 도피 끝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영광과 오욕의 생애를 박대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각종 기계와 기차 장비를 수출해온 대우실업도 3억 불 수출의 답을 받았습니다. 1967년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이 31살에 창업한 대우실업은 불과 10여 년 만에 4대 재벌로 성장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사제지간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군부의 지원이 배경이었습니다. 부실 기업을 인수해 덩치를 키우고 더 많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도 성과를 냈습니다. 이로써 대우는 폴란드 최대의 자동차 그룹이 됐습니다. 동유럽과 동남아 등 세계 곳곳에 빠르게 진출했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 회장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고도성장과 근면성실한 한국인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한 달에 2번밖에 안 놀아요. 여러분 얘기 들으면 굉장히 나를 비난할지 모르지만은 일요일날, 4일날도 제대로 다 못 논다 이게. 성장만큼 몰락도 급작스러웠습니다. IMF 구제금융 사태로 자금난을 겪던 중 2년간 41조 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난 겁니다. 1999년 김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뒤 그룹은 해체됐고 6년 뒤 귀국한 김 회장에게 징역 8년 6개월, 추징금 17조 9천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사면은 받았지만 추징금은 내지 않은 채 베트남 등지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세계 경영은 거창했지만 사상 최대 분식회계와 그룹 해체로 재계와 노동계에 깊은 상처도 남겼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보통 그룹 이름을 회사명으로 사용하는 계열사들이 많습니다. 계열사들은 그 대가로 브랜드 사용료, 그러니까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데 이 사용료가 1년에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사용료를 받는 회사 절반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도에 임승찬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액수가 2년 연속 1조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난해 5월 지정된 대기업 집단 가운데 37개 집단의 2017년 상표권 거래액이 1조 1,531억 원, 공정위가 상표권 사용료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사용료가 처음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5월 지정된 대기업 집단 가운데 35개 집단의 지난해 상표권 거래액도 1조 2,854억 원으로 역시 1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집단별로는 LG의 상표권 사용료가 2,600여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 2,300여억 원, 한화, 롯데가 1,000억 원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총수가 있는 그룹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회사는 49곳인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아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상표권 사용료는 해당 회사의 매출과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국타이어그룹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수수료가 매출액의 65% 남짓, 당기순이익의 100%에 달했습니다. CJ도 상표권 수수료가 매출액의 57.6%, 당기순이익의 2.7배 수준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통계는 공시를 바탕으로 낸 것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부당 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더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7, 인천은 110, 경기는 96 마이크로그램 등 수도권과 충남, 대구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높아졌고 이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후에도 중부지방은 매우 나쁨 단계, 그 밖의 지역도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예측도를 살펴보면 내일까지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는데요.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 대기 정체가 해소되면서 모레는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광주 16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재난입니다. 저희가 재난방송 특보를 전해드린 이유입니다. 내일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상저감 조치 대상 사업장이나 차량들은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소식은 정규 뉴스 시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